거래소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알아봤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코스피와 비슷하게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코스피 네. 시장도 그렇는데 그중에서도 몇 종목 특징주가 있어가지고 몇 종목 꼽아봤는데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휴젤입니다. 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이번 3분기 실적도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한 장중 4%, 5% 이상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가장 큰 요인이 보톡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신규 공장이 증설이 되면서 기존 대비해서 3배 이상 증설이 되면서 보톡스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 이슈 때문에 이런 바이오 제약주들이 같이 떨어지면서 휴젤도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런 이제 보톡스 임상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손오공이 되겠습니다. 네.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터닝메카드라는 그런 이제 유아용품 때문에 주가가 큰 폭에 한 2배 이상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최근에는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큰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횡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이 터닝메카드 2를 출시를 하면서 전체적인 주가를 반등시키는 기대감이 많이 커졌지만 실적이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이 나왔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약세의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지난 7월 달에 포켓몬고 관련된 이제 캐릭터라든지 왕구 용품들을 유통하고 판매한다는 소식 때문에 한번 시장에 크게 관심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3분기에 대한 터닝메카드 W라든지 이런 이제 포켓몬고 캐릭터 유통에 관련된 그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도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게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려 세워주고 있는 흐름인데 예. 일단은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확인을 볼 수가 하자. 있겠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손오공까지 알아봤고 다음 종목은 어떤 건가요? 다음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네. 컴투스도 지지부진한 약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다가 오늘 하락을 조금 멈춰주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컴투스가 그동안 이제 강하게 올라갔었던 이유가 이제 서머너즈 워라는 이런 흥행 돌풍을 일으켰었던 게임이었는데 이 서머너즈 워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구성 중에서 7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서머너즈 워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 외에 특별하게 신작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서머너즈 워가 출시된 지 지금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작에 대한 이제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약세의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면서 이런 약세의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4분기에는 이제 대거 신작들이 이제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네. RPG라든지 전략, 뭐 스포츠 게임 이런 쪽으로 해서 대거 이제 신작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하방을 좀 지지하면서 추세를 돌려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손오공과 유사하게 좀 더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가 완벽하게 좀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만 원을 지금은 회복했지만 장중에 또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많이들 접근하시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조금 더 돌아서는 것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접근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3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대해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알아보죠. 네, 다음 종목은 오늘 좀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갔었던 신화콘텍입니다. 네. 신화콘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갤럭시 노트 7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 때문에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급등세를 연출했었는데 이 갤럭시 노트 7의 부품 중에서도
USB 3.1 커넥터라는 이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USB 3.1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 커넥터에 비해서 전송 속도가 한 3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VR 기기가 최근에 좀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VR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USB 전송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VR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이런 USB 3.1 커넥터 그리고 시나콘텍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징 종목들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700억 원 이상 강한 순매수에 나타냈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도하는 업종도 없었고 그다음에 수급의 주체도 없었습니다. 그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은 그중에 휴젤이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파라다이스 하반기 실적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은 됐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좀 꽉 막힌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최고 그리고 최저 등락폭을 살펴보면 3포인트 내외로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등락하면서 이제 횡보 흐름을 이어갔는데 특별한 방향성은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외 이제 불확실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관망세가 짙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한미약품이 오늘 장 초반에 소폭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이 실패하고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런 영향도 역시 이제 코스닥의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업종들에 영향을 미쳤었고 그동안 강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러한 업종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고 전체적으로 또 반도체 업종들도 약세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은 조금 약한 전체적으로 좀 꽉 막힌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소 안타까운 소식이 남부지방에 지금 태풍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차량 침수, 파손 신고가 잇따르면서 손해보험사들 일부 종목이긴 하지만 주가가 좀 하락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주시죠. 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라든지 파손에 대한 이제 손해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약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단기적인 이슈에 좀 국한적일 것 같고요. 네. 거기보다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태풍 관련 종목들이 유보텍이라든지 코엔텍 이런 종목들 폐기물 관련 종목들이 좀 시장이 좀 관심을 받았었던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운수장비, 대형 IT 종목들, SK하이닉스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더 이익 전망치가 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좀 장 후반까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던 반면에 코스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장 후반에 좀 빠지는 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요인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또 3분기 이익 추정치가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특별히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이슈가 터지면서 삼성전자의 그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그렇게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이슈로 인해서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은 이제 그 아래 업체들, 휴대폰 부품주라든지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이러한 이제 업체들도 동반 이제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일단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든지 방향성을 좀 잡아가자 이런 좀 관망 심리가 오늘 좀 강하게 나타났었던 그런 현상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의 이제 관련 종목들, 이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업종들도 거품이 껴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자꾸 들게 되겠고요.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제약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재평가 기간 이런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이런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제 제약 업종들도 추가적인 방향성을 좀 잡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이 특징적으로 살펴보시면은 그동안 돌다리 두드려보지 않은 돌다리는 이제 건너지 못했지만 두드려본 그나마 이제 괜찮았던 돌다리들은 오늘 조금 건너는 좀 강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3분기 실적 전망치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휴젤이라든지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제 실적 전망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익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현재 옥석 관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만 좀 수급이 들어오지 전체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약세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오늘 코스닥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전략 들어봐야 할 텐데 앞서서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주실까요? 내일장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자 이 전략을 이번 주는 조금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7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방향성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도 의미 있는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에는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만큼 또 이제 하반기, 4분기까지는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세를 이어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에서도 반도체라든지 OLED 휴대폰 부품주들도 의미 있는 반등세,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이제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든지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박스권 흐름을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동안 690포인트를 돌파를 못하고 그 아랫부분에서 지지부진한 횡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이제 횡보 흐름이 이번 주 후반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특별하게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 갈수록 이제 재료들이 살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그 설립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 2배 이상 큰 폭으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은행법 개정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나이스 평가 정보의 주가도 거의 이제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네. 외국인이 이제 계속적으로 순매수 강세를 이어나오고 있는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9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이죠. K뱅크가 본인가를 이제 금융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본인가를 신청을 했고 이제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달 안에 본인가를 허가를 내줄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은행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본인가 신청 그리고 전문은행을 지금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 이제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도 11월 내지는 12월에 본인가를 따로 이제 신청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맞물리면서 이제 이런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를 이제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되겠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인 신용 정보 이런 조회 서비스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지난 9월 달이었죠, 7월 달이었죠. 개인정보 식별, 비식별 조치와 가이드라인을 국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제 개인 신용 정보를 가공을 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작용을 하면서 이제 주가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지금 주가가 정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접근 가능하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신지 투자 전략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8,510원 부근에서 오늘 마감을 했는데 네.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가다가 아무래도 상단에 매물대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매물대 저항에 부딪히면서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 부근에서 매물대 소화 과정 그리고 조정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8,500원대 부근에서 전략적으로 좀 잡아가시는 게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단기적 목표가는 9,500원 정도로 잡으시면서 설정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고 이후에 이제 컨소시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